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방송을 하루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미안한 말씀드립니다. 매일 밤 10시면 이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것을 좀 확인하느라고 어제는 제가 하루 방송을 못한 점 여러분들께 미안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직접 들어온 정보입니다. 물론 제3자를 거쳐서 저한테 들어왔지만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자탄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했고 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거라고 김정은이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또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여정, 최선희를 비롯한 북한의 고위층들, 김정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김용철이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정보를 통해서 이 새로운 전략무기가 중성자탄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원자 핵폭탄을 소형화시켰고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이미 수소탄까지도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전략무기는 바로 중성자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인간 살상용 상당히 치명적인 전술 핵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술 핵무기를 바로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해올 때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만탑산에 그 밑에 터널을 뚫고 6번의 핵실험을 해왔습니다. 또 이 풍계리 일대는 이 6번의 핵실험으로 인해 지진이 기반이 약화됐습니다. 이거는 김정일 때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해당할 때까지 핵실험을 원자폭탄에서부터 수소탄까지 다 이 만탑산에 있는 터널에서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만탑산에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길쭉은 풍계리 만탑산에 있는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시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핵실험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는 걸 전 세계에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김정은이 이 만탑산에 있는 핵실험장을 입구를 폭파시키고 해체하지 않아도 이미 더 이상 여기에서는 핵실험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차, 8차 핵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반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핵실험으로 인해서 지금 잔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풍계리 지역 일대는 만탑산은 북한 백두산과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계리에서 6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말하자면 그 시간을 단축시켜 먼저 터질 수도 있다는 이런 과학자들로부터 예측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진파에 의해서 이 백두산 화산이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잠자고 있던 백두산을 화산을 폭발을 앞당겨 올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위험한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김정은은 더 이상 여기서 핵실험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핵실험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핵 확산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미국을 걸고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핵실험을 감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냐? 저는 그 장소를 작년도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고 북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걸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느라고 제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 김정은이 개발했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성자탄 실험을 핵입니다, 여러분. 이 핵실험을 바로 낭림군과 부전군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 이게 1800m에서 2000m가 됩니다. 북한에서 가장 백두산 다음에 높다고 하는 이 개마고원 일대죠. 이 개마고원 일대에 터널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아마 위성으로 추적을 하면 밝혀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광산도 있고 탄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려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추적하고 분석을 한다면 아마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낭림지역, 낭림군과 다시 말씀드려 부전군 그 사이에 있는 지역에 지금 제2의 핵실험 준비장을 터널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4월 15일 전후로 해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바로 중성자탄, 새로운 전략무기인 중성자탄 실험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위치가 처음으로 제가 지금 공개하는 것입니다. 낭림군과 부전군 사이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 밑에 터널을 파놓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물론 4월 15일 지나자마자 할지 아니면 뭐 보름을 지나서 할지 그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 핵실험 실험장이 다시 밝혀졌다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보당국과 뭐 우리 한국정보 국정원이겠죠. 우리 한국정보나 국방부 또 우리 정보본부나 같은 국방부 소속 정보관계기관들은 아마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역량을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거일동을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면 그 두 번째 수순은 미국과의 전면 대결입니다. 미국과의 전면 대결은 곧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험한 상황을 계속해서 북한은 그냥 전면적인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을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서해 5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해연선에서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면전을 뜻하는 것이고 서해 5도에서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건 국지전 상황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동해연선이나 동부전선, 북한도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동부전선에는 모든 기계화 부대,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장거리 미사일 부대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집단군이 바로 동부전선, 강원도 해양군의 1집단군 사령부가 위치해 있고 바로 금강산을 비롯한 온종리를 방어하는 부대가 바로 1군단입니다. 여기 32사단이 전진 배치되어 있죠.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도발이 됩니다. 우리 내륙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우리 본토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가상한다면 여기서 일거의 동부전선, 중부전선, 서부전선에서 도발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당장 도발을 한다면 바로 쉽게 도발하고 끝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부전선. 거기서 서부전선 중에서도 바로 서해 5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연평도가 재현될 수도 있고 또다시 연평도의 악몽, 또다시 천안함 같은 악몽이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만단의 준비는 하루빨리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됩니다. 이미 북한이 도발한 다음에 배치는 요청한다면 그것은 늦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위비조차도 한미 방위비조차도 아직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돈 몇 푼에 관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에서든지 우리가 하루빨리 타협을 보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요청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그렇게 쉽게 물러갈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이제 불과 얼마 정말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일 정도 남은 이 4월 15일. 북한에는 김일성의 태양절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악몽이 떠올리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북한은
2월 16일 전후해서 아니면 4월 15일을 전후해서 대형 특대형 도발을 감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것도 그렇고 도발을 하는 것도 그렇고 4월 15일 전후로 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북한은 국가 경제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 침체된 생활이 아닙니다. 파탄된 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돕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김정은은 무모한 도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무모한 도발이 물론 김정은의 운명도 단축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벌써 한미 방위비 협상조차도 타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밑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고 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유포시키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100만, 200만이 되면 이 숫자가 많아지면 김정은 운명 단축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